네, 증권방송에서 쏟아지는 여러 추천주들 날카롭게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교보증권 영업부 사연관 차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여러 네. 증권방송에서 언급됐던 종목들 총 4가지 추려봤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볼게요.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S트래픽,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수혜, 그리고 H증권 방송에서는 나노신소재, 또 H증권 방송에서 청담 글로벌, 마지막으로 M증권 방송에서 키다리 스튜디오 꼽았습니다. 하나씩 체크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 H증권 방송에서 나노신소재를 얘기를 했어요. 우리 다 알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목표 주가를 10만 원 정도로 제시를 했는데 11월 이후에 쭉 빠졌습니다. 11월에 99,900원까지 찍었었던 그 주가가 12월 26일에 7만 5천 원대까지 저점을 찍고 나서 최근에 다시 또 반등이 나오면서 8만 원 초반까지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일단은 지금 탄소 나노튜브 쪽에서 도전제 쪽으로 2차 전지 관련된 매출이 증가가 되면서 좀 주목을 받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0만 원에 손절가 7만 5천 원 주셨는데 일단 의견 쪽에서는 일치를 드리고 싶고요.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전략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유일의 양극재와 음극재 그리고 CNT 도전제까지 모두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유일 기업이고요. 작년에 CNT 도전제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2배 이상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성장폭은 가파르긴 한데요. 전년도에 CNT 도전제의 매출 비중을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전체 매출 비중에서 13% 정도 차지할 정도로 아직은 조금은 미미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더 급성장을 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밸류를 다시 올리고 주가가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재료 쪽에서 이제 금속과 비금속, 메탈 쪽을 구매해서 이 초미립, 나노 분말로 합성하는데 이게 이제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체는 타겟이고요. 페이스 쪽인 슬러리 형태, 액상 쪽인데 이런 것들로 제품화가 가능한 이런 기술력이 결국에는 이 기업의 강점이다라는 부분이 될 거고요. 기술력을 확보를 했는데 SWCNT라고 해서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 이 기술인데 이 기술의 진입 장벽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좋아하는 기술적, 경제적인 혜자를 가지고 있는 강소 기업이다라는 부분입니다. 반도체 CMP 쪽에 이제 매출 비중이 좀 높은데요. 이거는 웨이퍼층에 화학물질을 통해서 화학적이나 기계적으로 표면을 연마를 해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리고 공정 투입 소재, 제조, 디스플레이, 태양 전지 이런 쪽들이 각각의 매출 비중에서 18에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 매출이 급격하게 쏠려 있는 이런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분산된 포트폴리오로 안정적인 매출을 달성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동시에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쪽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3분기 말 기준으로 비중이 한 12에서 1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증설되는 캐파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에는 향후에 2차 전지 도전제 관련된 매출 비중이 더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작년 5월에 자금 800억을 모집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3곳과 기존 장비들을 증설하는 과정들을 해나가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에는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이 CNT 도전제의 캐파가 한 13,000톤 정도가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게 올해 말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21,000톤 이상의 캐파가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지금 전기차의 보급률이 10%를 넘어섰어요.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요. 침투율 자체도 12%까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기차가 더 급성장을 해나갈 것이다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이 CNT 도전제가 점점 더 매출 비중을 늘려나가면서 영업이익단에서도 큰 기여를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은 명확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다르게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손절가를 7만 5천 원으로 주셨는데요. 네. 저는 오히려 지금 현재가부터 7만 5천 원이 화면상에서 보이는 60주선입니다. 60주선까지를 기점으로 해서 분할 매수가 오히려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손절은 평균 매수 단가가 맞춰진 이후에 한 15% 이내 선에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마찬가지로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조금 아래쪽 이제 최고점 부근이 될 텐데요. 거기까지 1차
목표가를 본 이후에 이 CNT 도전제의 매출 비중이 늘어나는 부분들 확인하면서 2차 목표가는 조금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12만 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가격 전략은 지금 구간에서부터 7만 5천 원 이하까지 분할 매수로 접근해보자 얘기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전고점 부근인 1차로는 10만 원, 2차는 그 이후에 돌파한다면 12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손절가 마이너스 15%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볼게요. 역시 H증권방송에서 내놓은 종목이죠. 청담 글로벌 보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을 보면 여러 가지 섹터들이 좀 뒤엉켜서 가고 있는 가운데 맞아요. 그나마 좀 추세적인 상승을 이끌고 있는 쪽은 중국 소비주, 중국 관련주인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도 중국의 이커머스 징동닷컴의 국내 유일 1차 협력사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의견 쪽에서는 뭐 화장품이 그동안 좋았던 건 맞아요. 근데 제가 항상 리오프닝 관련해서 화장품을 말씀드릴 때 중국의 줄어든 매출 비중을 지역의 다변화로 지금 좀 회복을 꾀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전부 다를 회복해 줄 수 있을 것이냐라는 관점에서는 조금 아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화장품도 최근에 기대감으로 좀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약간 동상이몽의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 13,500원에 손절가 9,500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중국의 징동닷컴의 1차 국내 유일 벤더예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 중심으로 해서 동아시아, 유럽 이런 쪽에 화장품 유통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커머스 시장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활성화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19년도에서 21년까지 이제 연평균 굉장히 급격한 성장을 이뤄왔어요. 하지만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유가 조금 문제가 됐었던 그런 구간들이 될 거고요. 지금은 다시 중국에서 코로나 제로 정책을 폐기하면서 성장에 초점을 맞추겠다라는 시진핑의 또 연설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는 분명히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런 기업에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이제 뷰티라던가 라이프 쪽 제품들을 안착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 마케팅, 유통까지 일원화시켜서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커머스 기업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1년 하반기에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징동닷컴하고 영유아 제품 관련해서 벤더 계약을 체결했어요. 화장품 전체는 아닙니다. 영유아에 좀 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체 직구몰인 바이슈코가 있습니다. 이건 친환경의 해외 직구몰이에요. 이쪽을 자체적으로 마진이 높을 거기 때문에 육성을 하려는 의지는 강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연결 대상 자회사인 바이오 비주와 프로비티 축구클럽 이런 쪽들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 고객사는 해외 쪽에서 랑콤, 키엘, 조말론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국내에서는 원진, 바닐라코, 더후 같은 기업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기업입니다. 고객사에서 이제 이 기업의 강점이 뭐냐라는 부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조금 체계화된 이게 인공지능 같은 것들과 빅데이터가 약간 결합이 된 형태예요. 그래서 완벽한 이커머스의 기업 형태로 거듭날 수 있는 강점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플랫폼의 창고별 재고 현황과 매입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객사에게 예상 납품 물량을 측정해서 매입처에 통보를 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고객사 측에서 만족할 만한 데이터들을 제공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지금 단순히 화장품 유통사들보다 밸류를 높여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들은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 단기간에 주가가 조금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있어요. 바닥을 7,000원 초반대에서 잡고 11,000원 그리고 13,000원 부근까지 올라가려고 시도를 했었으나 주봉상에서 계속 막히는 지점이 있죠. 바로 여기입니다. 11,000원대에서 윗꼬리가 무수히 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도 역시나 윗꼬리가 달리면서 주봉상으로 음봉이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서 기존 보유자분들이 아니고 신규 매수로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차라리 이 11,000원 지점을 돌파가 강하게 이루어질 때는 매수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 9,200원 정도까지 신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은 조정을 염두에 두고 열어놓고 아래쪽으로 분할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11,000원을 강하게 돌파할 때 접근이 가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는 11,000원 이상권에서 12,000원
부근까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문별로 실적도 잘 늘어나고 있고 그런 부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중국의 방역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라는 부분에서는 의견 동상이몽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11,000원선이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저항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 매수라면 9,200원 선까지 조정을 염두해서 좀 열어두고 매수를 하고 11,000원을 강력하게 돌파하는 것을 보고 나서 접근해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 확인해 볼게요. M경제방송의 추천주인 키다리 스튜디오 볼 텐데요. 보면 최근에 뭐 웹소설 이용자 수도 늘어나고 있고 웹툰이라는 이 시장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를 보면 최근에 그렇게 재밌는 흐름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개별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최근에 사실 웹툰 쪽이 주가는 굉장히 좋은 축에 속했어요. 콘텐츠 관련해서 일단은 드라마 관련된 콘텐츠들이 먼저 움직였고요. 그 이후로 웹툰도 일단 일정 부분 안전자산에 있는 머니들이 머니무브한 거죠. 그래서 위험자산으로 들어왔는데 이런 시기에 일단 웹툰이 좀 관심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DNC 미디어라던가 미스터 블루 이런 쪽들은 주가가 굉장히 급등하는 양상들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탄력이 조금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약간 동상이몽의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매수가는 9,900원, 목표가 13,000원, 손절가 9,000원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이 기업은 웹툰하고 웹소설 이런 것들에 IP를 기반으로 해서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익화 초기 단계에 있는 BL물 이런 쪽들도 기대감들이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웹소설의 이용자 수 자체가 절대적으로 증가를 해나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웹툰이라던가 웹소설의 강점이 이런 경기 둔화라던가 침체 시기에도 큰 금액의 소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한 편 한 편을 소비하는데 가격 저항이 절대적으로 작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거부감 없이 결제를 해서 볼 수 있는 한 편 한 편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강점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웹툰 플랫폼 시장은 점진적으로 다시 상승을 해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거기다가 일단 연준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금리 인상 자체가 조금은 기울기 자체 꺾인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어떤 매출 발생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주주가 일단은 다우데이터입니다. 이 웹툰 IP를 활용해서 드라마 사업을 본격화해 나가려는 움직임들 보이고 있고요. 지금 얼마 전에도 재벌집 막내 아들 이런 IP를 활용한 드라마들이 대박을 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현재 드라마를 만드는 부분들 보게 되면은 올해 웹툰 원작 드라마가 작년이었죠.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19편이 제작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전체 드라마 비율로 따지면은 20%가 거의 가까워졌어요. 5분의 1은 웹툰 IP를 기반으로 해서 드라마가 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웹툰 쪽에서 IP로 인정을 받고 했던 작품들을 드라마 했을 때 더 대박이 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라는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비중들이 더 높아질 것 같아요. 제가 웹툰을 보더라도 이거 영화나 드라마로 갔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이 되는 작품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그걸 웹툰이라던가 이런 웹소설에서 구현하는 것과 드라마, 영화에서 구현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충분히 구현해 줄 수 있는 CG라던가 이런 것들이 지금 기술적으로 발달을 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파른 영업이익의 성장이 일단은 있고요. 수익성 개선 이런 부분들은 조금 확인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웹툰 제작사 이런 곳들 대비했을 때 약간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일단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DNC 미디어의 영업이익률과 좀 비교를 해보시면은 명확하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동종 업계 다른 종목들 보면 DNC 미디어라던가 미스터 블루가 최근에 강한 흐름을 나타냈던 것 대비해서 키다리 스튜디오는 좀 재미있는 모습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네. 탄력이 좀 떨어졌었는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수익성 개선 확인일 텐데요. 네. 이 부분이 필요하다 얘기해 주시면서 의견을 동상이몽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그러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볼까요? 네, 가격은 저는 한 9,200원 정도까지 열어놓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10% 이내권에서 손절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아까 두 번째 종목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11,000원에서 12,000원 부근. 이게 작년 8월과 12월에 갔었던 가격대거든요. 일단은 여기까지 1차 목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다리 스튜디오는 매수가 9,200원 이하 잡아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11,000원에서 12,000원 정도 설정해 주셨습니다. 기억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사연관 차장님과의 더블 체크는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지만 또 네. 개장 시간에 여러 투자 전략 세워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아쉽지만